네, 금리 상승 등 시장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유동성이 풍부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스몰캡에 집중할 때 라는 시장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기회인 건지 또 종목을 봐야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스몰캡의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형주, 성장주 시장에선 계속 봐야 한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3, 4월 우리에게 어떤 매수 기회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중소형 성장주가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조정을 좀 받았고,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치주가 주가가 좀 좋았던 게 대략 한 6개월이 넘었어요. 네, 작년 말부터 사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제 옮겨가는 그림이 좀 많이 보였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성장주로 올 시기가 좀 됐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가치주가 연속 6개월 이상 상승하는 거는 그림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성장주도 눌려 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이동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성장주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스몰캡 내에서 좀 유망하게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 얘기를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DGC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일까요? 네, 일단 EDGC가 보통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키트주 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이 회사 이제 자회사가 키트를 하는 거고, 이 회사 이제 주력 매출은 유전체 분석 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게 23andMe라는 유전체 분석 회사가 4조 원 규모로 이제 상장을 합니다. 2분기 때 상장이 될 거고요. 그 회사가 4조 원의 규모로 상장을 했었던 이유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전체가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 규모로 유전체를 개인 유전체를 보유를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신약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건기식 회사에 팔거나 마케팅하는데 판매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EDGC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분량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보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도 1,000만 명 분량으로 4조 원의 가치를 받아서 IPO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 분량이면은 대략 5분의 1 정도의 가치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총을 계산해 보시면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크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 관련 피어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국내 피어 업체들이 모멘텀을 받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본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2분기 때 23andMe의 나스닥 상장을 좀 노린 매수가 EDGC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유전체 분석도 하지만 개인 B2C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조상 찾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제 병력 같은 것들을 B2C로 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 부분도 좀 올해부터 좀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액체 생검 사업부가 또 이 회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사이토젠이라든지 이런 액체 생검 회사들 보면은 대략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다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대략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3천억은 앞서 말씀드린 액체 생검의 가치를 준다 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전체 분석 가치를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업사이드 한 2배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EDGC 앞서 말씀드린 23andMe 상장 전에 좀 매수를 해두면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제 기업 가치를 높게 두고 계시는지 저희가 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EDGC였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올해 이제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렌텍은 원래는 삼성전자의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사실 휴대폰 케이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뭐 높게 받지는 못하는 회사였어요. 뭐 좀 단순한 제조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밸류에이션이 뭐 항상 이제 뭐 10배 아니면 10배 언더 이 정도 받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차 전지, 특히 그 모빌리티 쪽으로 2차 전지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좀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인도 시장이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오토바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오토바이 쪽에 인도의 그 H사 굉장히 좀 일본의 굉장히 큰 모터바이크 만드는 회사인 H사의 이 배터리 팩, 바이크용 이바이크용 배터리 팩을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게 일단 인도 시장 내에서 이 H사가 1등인 회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바이크 지금 인도에서 공해 때문에 이바이크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팩을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가 이 매출 발생 원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은 굉장히 크게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가 있는 게 이 회사가 KT&G 쪽으로 그 전자담배를 공급을 합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수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렌텍과 굉장히 비슷한 이름의 EM텍이라는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KT&G 쪽에 그 전자담배를 넣었는데 이게 수출이 시작이 되면서 몇백억대 매출이 몇천억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 이렌텍에서도 올해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휴대폰 케이스 실적 깔고 가고요. 거기에 그 2차 전지가 새로 붙고 그리고 전자담배까지 새로 붙게 되면은 이 회사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을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뭐 플라스틱 케이스 회사였던 단순한 뭐 한 9배, 10배 받던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 그리고 전자담배까지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 15배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과 실적 성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종목으로 이렌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리포트가 지난 3월 11일에 나온 걸로 확인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렌텍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고요. 최근에 또 탐방 다녀오신 뭐 회사 가운데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네, 네. 또 최근에 제가 뭐 레포트도 예전에 쓰긴 했지만 다날 또 체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자사 플랫폼에 올린다라는 걸로 이제 주가가 한번 많이 뛰었었고 지금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가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일반 6만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의 국내 최초의 업체가 되는 거고요. 뭐 글로벌리 따져도 사실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단순한 휴대폰 피지 회사가 아니라 가상화폐 피지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뭐 밸류에이션을 저는 한 5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굉장히 이제 초성장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자체 발행한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페이코인에 대해서 받아가는데 1% 정도를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페이코인을 이 회사가 발행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0조에서 한 2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발행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 시총을 계산해 보시면은 뭐 아직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업사득 있어 보이고, 사실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결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4월 달에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략적인 이제 수수료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근데 전 대략 한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 자체가 미래의 화폐로 사용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결제를 국내에서 최초로 했고 6만 개 가맹점에서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을 과연 얼마만큼 챙길 수 있느냐 또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결제에 대해서 1%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결제가 쓸 수 있는 이유도 기존의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뭐 페이코인이나 이런 코인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1% 정도 수수료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도 좀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되면 다날이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페이코인으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결제 주도권을 다날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스몰캡 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따져봤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스몰캡의 김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